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발명과 메이커 교육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기관이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기존 발명체험교육관을 발명 인공지능 교육원으로 승격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경북형 디지털 교육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발명 인공지능 교육원이 경주 황남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원은 기존 발명체험 교육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주 본원을 중심으로 구미 메이커 교육관과 의성 인공지능 교육관을 분원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발명과 메이커 교육에 최첨단 인공지능 과정을 결합해 경북형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제 분원이어서 이제 본원으로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유롭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발명, 메이커, 인공지능 교육이 좀 더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원은 상상을 현실로, 도전을 완성으로 이끄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 발명 프로그램 운영과 발명 교육 플랫폼 지원, 체험 중심 발명 놀이터 조성, 지식재산 도전 활동, 메이커 AI 융합 교육 등 5대 핵심 운영 방향을 추진합니다. 특히 경주 황리단길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역사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 도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과 전국 단위 교육 수요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 교육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유일한 특화기관으로서의 걸맞게 이곳을 찾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요구에 맞게 개발하고 우리 지식재산처와 정부를 상대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지식재산 거래 규모는 2조 달러, 우리 돈 약 2,8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식 기반 창조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명과 메이커, AI를 결합한 교육원이 지역 디지털 교육 혁신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병원연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올 한 해 애군을 맞고 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하회마을 보존회와 하회 별신구탈놀이 보존회는 3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사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소원 쓰기, 지신 밟기 등 정월 대보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대나무와 갈대 등을 엮어 만든 달집에 소원지를 엮어 태우는 달집 태우기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애군을 태워보내고 희망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세식 풍속이 점차 사라질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에서는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장군 방촌마을. 북과 꽹과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흥겨운 장단에 맞춰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애군을 맞고 복을 기원합니다. 잡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마당 밟기입니다. 석장승 앞에는 사과와 술, 조기 등을 올린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1578년부터 정월 대보름마다 이어져 온 마을 제사로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해왔습니다. 이스 집성천이라 매년 이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이제 잡신이나 별신을 쫓아낸다 해가지고 매년 이 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신안에서는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며 복을 빌고 주민들은 함께 불엄을 나누며 한 해 건강을 기원했고 완도에서는 풍물패가 배를 타고 바다를 돌며 당제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과 화순 등 전남 20여 개 시군에서 달집 태우기와 당산제,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행사 준비를 맡을 인력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명맥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문화의 지속을 위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을 내에서 지역에서 전통의 중요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의미 있게 새로워지고 다양하게 전승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깃든 정월 대보름 풍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LG엘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TV 3사가 연합뉴스 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방송 미디어 콘텐츠 교류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KTHCN은 연합뉴스 TV와 미디어 산업발전, 시청자 편의 제공을 위한 교류를 이어갑니다. 각사는 제작한 뉴스, 미디어 콘텐츠를 상호 교환해 방송하고 영상 자료 공유나 권역 내 이벤트 홍보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산사태 피해 제로를 목표로 대대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여름철 장마 전까지 622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00곳을 설치하고 계류 보전 60km, 산지 사방 24헥타르, 산림 유역 관리 18곳 등 사방 사업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예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됐고 피해지 복구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복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흐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운문댐 수위 저하로 고산 정수장 일부 수계를 매곡 정수장 수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동구 시남 2동과 수성구 수성 1, 2, 3, 4 가동 전역, 동구 시남 3동과 수성구 범어 1, 3동, 중동, 황금 2동 일부 등 3만 3천 세대에서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미리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스타트업 월드컵의 한국 대표 선발전이 경산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경산시는 페가수스 테크 벤처스,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월드컵 한국 대표 선발전은 오는 7월 15일 영남대학교 천마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사전 심사를 통과한 스타트업 20개사 중 최종 선발된 기업은 샌프란시스코 그랜드 파이널 무대에서 투자 상금 100만 달러를 놓고 3개 기업과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도 늘리는 이른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거제의 한 경로당.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지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조리원들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따뜻한 국을 그릇에 담고 정갈한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날입니다. 그동안 주 2, 3회에 그쳤던 경로당 급식이 이제는 평일마다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사와 안정적인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한 조치인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거제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는 뭐 2, 3일밖에 안 했거든. 그러다가 시에서 참 고맙게도 주 5일로 해서 식사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구정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또 뭐 각 가정에 또 뭐 자녀들 왔다 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주로 여기는 농사 일을 많이 하니까 주 특기가 농사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십니다. 거제시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계했습니다. 급식을 신청한 290여 개 경로당에 영양 매니저와 급식 도우미 등 3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 방식입니다. 사업 자체가 뭐 괜찮고 또 뭐 내가 돈을 버리니까도 또 괜찮고 뭐 뭐든 내가 또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지난해부터 치사시설과 쌀 부식비를 지원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해온 거제의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마을 공동체를 다시 잇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겨울 대표 먹거리 축제인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데요. 지난해에는 생산량 감소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제철 새조개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굵은 새조개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자 새 부리를 닮은 짙은 갈색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겨울 서해안을 대표하는 제철 별미입니다. 지금 요게 시기가 최고로 연그럽고 맛있을 때, 요때쯤 많이 오시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줘요. 새조개 축제 한다고 그래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왔는데요. 딸하고 우리 조카하고 친정 조카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먹진 않았지만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며칠 묵으면서 축제 이렇게 오고 누리다 가려고요. 지난해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축제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2달간 예정됐던 축제는 개막 3주 만에 막을 내렸고 당시 투입된 새조개 물량은 10톤 규모로 전년 20여 톤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온이 안정되면서 어획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홍성군은 바가지 요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1kg 기준 포장 판매 12만 원, 식당 판매 13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천수마을의 보물인 새조개는 지금이 가장 쫄깃하고 달콤할 때입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정찰제 판매를 하고 관광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난 1월 축제 개막 이후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해안 관광지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주말 이틀 동안 주말 평균 대비 방문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어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지역 대표 축제입니다. 개막 주말 이틀간 홍성 스카이타워에 2,4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이 발길이 인근 해양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관광이 함께 움직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새조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정읍시와 연계한 문화경제 콘텐츠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읍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 영상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 마련된 방송 교육용 스튜디오입니다. 정읍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송 영상 촬영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북과학대 라이즈 사업단이 정읍시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JB 아트시티 플랫폼 프로그램입니다. 쌍화차 등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홈쇼핑 영상들을 제작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B 아트시티 플랫폼은 전북 라이즈 사업하고 연관해서 우리 방송연예미디어과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사 공원과 정읍농악전수관 등 정읍 지역 겨울 관광 자원을 알리는 홍보 영상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도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체에서도 많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모델을 만든 대학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북형 라이즈 추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영양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영양군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주민 13,600여 명을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월 20만 원을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지급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사용처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점촌동에 들어선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볼풀장과 인공암벽, 2층에는 대형 슬라이드와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은 실내 놀이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성했으며 날씨와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실을 개소했습니다. 과학영농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토양검정실과 병해충 진단실을 확장 이전해 만든 공간으로 토양검정실과 퇴비 부속도 검사실, 작물 6종 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와 원소 분석기 등을 구축해 토양과 작물의 정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성분 분석과 병해충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비료 처방과 현장 기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